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2부도요. 박노준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신다면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요.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어서 2부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하는데요. 아니, 마스터님이 쉬어가는 동안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의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또 다른 포인트가 나왔죠, 마스터님? 일단은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함께 볼까요? 제가 쉬는 시간에 네. 딱 앉았더니만 네. 골드가 매도를 했는데 마침 쭉쭉쭉 떨어져서 얼른 또 팔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이쿠 네, 왔구나. 그래서 팔았는데 네.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을 보시면 진입일 시가 보세요. 21시 56분. 10시네요, 그다음에 거의. 예, 10시 6분 7분. 그 전에 와서 마이크 차고 이제 방송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했었을 때, 마침 골드를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진입을 했고, 여기 분들이 인사하고 저 인사할 때 손은 여기서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계약. 그죠? 예, 22시 6분 7분에 또 매도 진입을 했으니까. 네, 오프닝 할 때예요. 예, 그죠. 청사는 지금 23시 지금 03분 좀 시작할 때. 그럼 딱 한 시간.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품목들 얘기할 때 제가 금리는 국채는 건드리지 마라. 다른 것도 좀 애매하다. 뭐 유로화도 좀 애매하다. 하지만 오히려 좋다. 골드는 그 전에 괜찮았었고 중요한 건 신세계를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른 품목을 하는데 다른 분들의 말을 끊고 이거 빨리 매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렸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실 매매 포인트가 또 딱 맞춰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꼭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세계를 통해서 저의 시그널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을 완료한 항공모함을 탑승을 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역량을 내가 역량이 안 되지만 항공모함에 탔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어느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방송에서 지금 보여드리긴 하지만 매매 포인트 방송에서는 제가 딱 그 포인트에 잡아드릴 수 없으니까 신세계 시그널을 받으시고 일단은 리딩 방송을 들으셔서 일단 그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 좀 달리기 잘 안 되는데 모토를 단 느낌일 것 같아요. 항공모함. 네, 든든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골드에 대한 포인트는 정말 1시간 만에 또 모의 투자를 통해서 방향성과 그리고 포지션 전략이 잘 들어맞아서 정말 상당 부분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또 박노준 마스터님은 저희 방송 나오시면 항상 연일 수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시면은 바로 또 수익이고 이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 이렇게 쉽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터님이시겠죠. 네. 그거보다 이제 저는 네. 정말 오랫동안 지금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었고 주식하고 해외 선물 다른 것들 거래한 게 넘었는데 사실상 이게 잘난 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제 보여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이는데 그걸 여러분이 똑같은 역량을 가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프로 트레이더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제가 멘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럼요. 역시나 마스터님이라고 하지만 저희 마스터님 자체가 또 멘토이잖아요. 네, 그 부분 시청자분들께서 잘 취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1시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더욱더 거래량 활발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릴 텐데요. 자, 지금도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 속보들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행 실적 호조에도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각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NG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ECB 양적 완화 규모 줄이고 기간 늘리면서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역시나 유로화에 대해서 발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에 대한 의견인데요. 속보인데요.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없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낙 뉴욕과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속보가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통화적인 상품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지금 3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본장이죠.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신세계 첫 번째 시간 보셨던 분들은 어떤 얘기 하실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실적 시즌이 막상 닥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다시 공개되면서 이게 떨어질 것,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각 지수들 한번 보실게요. 지수들 한번 보시면은, 사실상 오늘 이제 지표 발표도 있었고, 오늘 예고 발표도 있지만, 지수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타이밍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는 걸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예상했다기보다는요,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실적 시즌, 실적은 1, 2, 3월을 1분기로 해서 4월에 발표하고요. 4, 5, 6을 2분기에서 7월에 발표하고 7, 8, 9를 3분기라고 해서 이제 10월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기 전에 죽는 소리 합니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적 시즌 전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놔요. 많이 낮춰놓으면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시장 플레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본다면 이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오르려면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실적 호조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대부분은 어중간하게 실적이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거나 예상치보다 상폭 상회해서 나오면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사실 경기는 좋은 건 맞습니다. 아까 박노희 대표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5일 아까 차트 월봉으로 보시는 거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고 보는데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조금씩 유가는 레벨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핑퐁 게임 하듯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점은 올라오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업계 1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조선업계 1위였는데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최근 2달 동안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 그러니까 선박 수주를 지금 1위, 글로벌 1위를 지금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글로벌 경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경기 알 수 있고 중장비 업체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매달 2배씩 지금 찍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구삭기 판매하는 회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되 대신 지수를 볼 때는 그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다.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거든요. 현재 주가는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나 미국 지수들은 정확하게 선행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행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가 약간 선행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라면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해설위원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기 전 그리고 발표 후 이 반응에 대해서도 주가가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 관리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현지 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역시 조금 올라왔네요. 앞선 일부보다는 가격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2,55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뭐 S&P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6,081.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슈 시간에 살펴본 유로FX입니다. 유로FX 0.23% 하락한 가격대네요. 1.187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박노조 마스터가 또 수익을 냈던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요, 1,29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볼까요? 크루드오일 역시 박노조 마스터가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죠. 50.3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두 분이 나오셨고 또 시장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을 나누는 만큼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문자 왔는데요. 302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저는 고점 부담이 강해 보입니다. S&P 매도 시점 잡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단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워낙 좀 위쪽으로 가는 고점 부담이 강해 보이는 분석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 같아요. 마스터님, 매도 시점을 잡아달라라는 문자인데, 어떤 의견을 좀 함께 해주실까요? 일단은, 조정은 아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나스닥도 지금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튈 때 변동성이 S&P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S&P는 시가를 못 넘었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 넘어서 지금 고점을 또 뚫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마침 또 골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확연하게 움직임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고점을 일단은 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를 지금 잡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올라가면 사실상 신고점이잖아요. 예. 신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사실상 차후에 꺾고 내려온 다음에 일단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비슷한 고점을 잡는 건 쉬운데 신고점을 뚫고 갔을 때 새로운 고점을 우리가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국채나 다른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날아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고점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일단은 고점을 굳이 잡는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매매 포인트 안 나옵니다. 매도는.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밑에서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가지고 매도 포인트를 억지로 잡는다는 건 사실상 추세 매매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국내 지수,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 지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계속 넘어서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항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점을 경신하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니까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그래도 매도 포인트를 잡으려면 골드를 보고 잡아야 됩니다. 골드가 지금 더 내려간 다음에 만약에 골드가 1288포인트 그 부근 이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도 만약에 그 끌고 올라왔었을 때 반대로 S&P는 매도 포지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S&P나 나스닥만 가지고는 매도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 매도 포인트를 잡으려면 골드와 국채를 같이 보고서 네. 지금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일단은 지지하고 안전 자산이 지지하고 올라왔을 때가 도리어 지수에 대한 매도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매도 포인트를 보는 게 좋지만 매도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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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오늘 종목 중에서도 지금 거래를 한 거는 골드랑 오일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골드는 초반에 방송하기 전에 직전에 매도하고 뭐 그 방송 바로 이제 시작하고 나서 매도를 했지만 오일도 그 중간에 매도를 했지만 네. 일단은 항상 우리가 거래할 때는
매매 포인트가 나온 거를 가지고 쉬운 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럼요. 어려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네네. 거죠. 쉬운 싸움을 하자.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쉽게 보이는 놈을 선택해서 하자. 굳이 한 종목만 잡고서 늘어질 필요는 없다. 종목은 많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요. 또 각자 취향이라든지 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시장에서 매매 포인트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더욱더 앞서선다는 거를 또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은 조금 자제하시라라는 의견과 그리고 골드와 국채를 보시면서 함께 또 연동돼서 그 포인트 잡아보셔라라는 말씀까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NG에서 22 양적 완화 규모 줄이고 기간을 늘리면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협상 진전이 없어서 하락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전에 그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 흐름도 궁금한데요. 최근 오늘 현재 시세 보시면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해서 0.48%가 빠진 가격대 있고요. 이전의 고점에서 많이 흘러내렸네요. 눌린 만큼 충분히 눌린 것도 같은데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마스터님과도 함께 파운드화 집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파운드화 고점을 찍고 난 이후 쭉 내렸다가 지금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예, 뭐 사실 제가 파운드도 뭐 계속 얘기를 드렸죠. 파운드를 보려면 유로화랑 같이 봐야 된다. 맞아요. 왜냐, 통화 정책이 두 개가 비슷하게 갑니다. 영랑은행하고 현재 22하고 현재 통화 정책 자체를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유로 차트고 이게 파운드 차트인데 파운드 차트와 유로 차트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단 변동성이 약간 파운드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파운드가 빠진 부분, 추세적으로 밀렸던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과 일치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와 일치를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 부분,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파운드가 다시 반등한 부분, 달러 인덱스 빠진 부분. 그리고 오늘 파운드화가 밀린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오늘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정확하게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높다. 반대로 가고 있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시고 네네. 이게 이 최근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하고 파운드가 유로와 파운드도 같이 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유가 제일 강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유가 제일 강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을 때 분명히 파운드화는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좀 많은 유로화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많지 않다. 네.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좀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부분하고 같이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게 이와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골드하고 거죠? 네. 국채가 이와 비슷한 움직임 가져갔는데 네. 이번에 약간 틀어졌어요, 서로. 그러니까 통화는 통화끼리 같이 갔고요. 지금 현재 국채와 골드가 같이 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파운드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파운드화가 왜 그러면 올라왔냐, 잠시만요. 지금 다른 걸로 올라왔는데, 예, 파운드화가 그러면 왜 지금 올라왔냐라는 걸 따져보면은, 네. 파운드화 자체가 이렇게 쭉 올라왔던 부분은 유로 양적 완화 얘기하고, 영란은행에서는 그와 정책적인 동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상당히 맞아요. 높았기 때문에 네. 그 물가 상승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재료가 소멸하면서 이게 쭉 빠졌던 거죠. 쭉 빠지게 됐고 이렇게 될 때 유로화도 역시 같이 빠졌고요. 같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다시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올라가기 왜 힘드냐. 달러 인덱스 때문에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파운드가 빠졌다. 이거는 그냥 이유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장에서의 뭐 현상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을 찾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ING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유로화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관련해서 좀 더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하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NG가 이 파운드와 상관관계를 아직 안 보는 것 같아요. ING가 좀 이 네. 부분을 디테일하게 봤으면 네. 하는데 오늘 근데 ECB 드라기 총재 발언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이죠. 네, ECB 드라기 총재가 우리의 예상을 항상 빗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오죽하면 ECB 드라기 총재 별명이 있겠습니까? 양치기 드라기 총재라는. 네, 종잡을 수가 없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지를 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의 불명예 사나이라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파운드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이전에 유로 양적 완화에 대한 흐름 함께 동조를 같이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운드화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재료 소멸이 됐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달러 인덱스 움직임 비교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과도 함께 좀 차트를 보면서 파운드화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도 보지만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오면 다른 상대적인 통화는 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것만 일단은 항상 머릿속 안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을 두고. 그죠? 네. 네, 기준을 항상 둬야 돼요. 뭐가 뭐래도 일단 달러 강세되면 다른 통화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면 오른쪽은 유로고요. 그 왼쪽은 지금 파운드화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일단은 같이 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파운드화만 일단 봤었을 때는 오늘 괜찮은 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지금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항상 오늘은 꼬리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네, 파운드화 오늘 봉 보세요. 하락을 했지만 이미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위에 꼬리가 나왔고요. 이미 올렸다가 내렸죠.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1.3170 밑으로 밀리면서 또 이제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대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위아래 꼬리 다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후의 흐름은 사실상 이 봉의 몸통의 크기만 좌지우지할 뿐입니다. 추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다 오늘 줄 만큼 시세를 다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올라가도 사실상 1.3205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1.3180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봉이 왜 잘 나왔냐고 얘기를 하면 내일이나 다음 주에 진입하기가 좀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시가가 시작 가격이 어느 위치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매매 방법으로 시가가 시작했을 때 먼저 들어올렸을 때 이 몸통 자체가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 저항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에서 먼저 들어올린다면은 매도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밀리니까 이 구간 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그렇다면은 좀 좁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랑 지금 뭐 이 구간 조금 꼬리에서도 약간 밑에 네네. 이 구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일단은 1.3255, 그 다음에 상단, 그 다음에 1.3180 이 부근에서 위아래를 시세를 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만약에 이 가운데서 했더라면 올렸을 때 이 상단선 부근에서 매도 진입해서 내려가기를 일단은 우리가 좀 내려갔을 때 노리고 일단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봉 있죠. 오늘 봉 윗골이 나오고 지금 네. 그 양봉 나온 게 네. 이 테두리를 많이 못 벗어납니다. 거의 이 형태대로 끝날 확률이 커요. 그죠? 그럼 이 꼬리, 이번 주에 형성된 이 윗꼬리는 또 저항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작하기 또 월요일 시작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 올린다고 치더라도 이 꼬리에서 저항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다음 주에도 들어 올렸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을 때 뭐 내일이나 다음 주 들어 올렸을 때 좀 매도해서 짧게 수익 가져가는 매매 방법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쉽고 알아듣기 편한 그런 방법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있구나. 네, 어떤 건가요? 유로 아까 장기적으로는 좀 들어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파운드도 월봉을 봤었을 때 지지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정도도 많이 밀리지는 않고 이 부분에서 뭐 유로화 정도의 지금 일단은 지지력은 아니지만 파운드와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파운드와도 월봉을 봤었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지지는 보일 수 있을 거다. 1.3100 부근에서는 또 지지가 나올 거다. 네. 예. 이것도 뭐 사실 강한 조정 구간은 아니지만 예. 일단 유로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지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 가격대도 말씀해 드렸고요. 뭐 앞서 차트를 통해서도 이 박스권을 또 추세선도 그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앞으로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파운드화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빠르게 또 알아볼 종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거래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시세가 급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인데요. 자, 구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일 지금 사거리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면 사거리 연속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상승한 가격대고요. 3.1320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구리 이제 직전 고점을 넘보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해설위원님. 네, 구리 어떠세요? 이틀 전에 네. 제가 또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네. 이틀 전에 한 거 리뷰를 해드리려고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틀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구리 가격이 정고점은 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구리라는 이 광물이 비금속이죠. 이 비금속 광물이 사실상 그 경기와 연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리를 많이 쓰거든요. 네. 구리를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 이날 캔들을 보시면 이날 급등이 나왔던 이날이 중국 차신 제조업 지수가 PMI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면서 이 빠졌던 구간 자체가 중국이 경기가 이게 과연 다시 올라오는 게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다시 차신 제조업 지수 나오면서 쭉 올라갔고요. 10월 5일이죠. 네, 연휴 때죠. 우리가 네. 한참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을 때 맞아요. 이때였는데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밀리다가 최근 흐름이 이제 어떠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철강 감산을 지금 현재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철강을 감산하는 것 자체가 니켈하고 구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관이 되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철강 감산하게 되면서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도 역시 소폭 줄을 것이다. 나오는 생산량이요. 반면에 수요는 더 올라가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중국이 최대 철강 생산국이냐? 그건 아닙니다. 최대 철강 생산국은 칠레랑 콩고 뭐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불안해요. 이쪽에서 공급량이 차질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칠레 정부에서 4분기, 구리 공급량에 대해서 약간 공급량 자체가 좀 타이트할 거다. 가격은 좀 오를 거다라는 약간 가격단으로 봤을 때 긍정적 전망을 했는데, 네. 칠레 정부한테는 긍정적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오늘 장에 까지 영향을 주면서 좀 정고점을 좀 비슷하게 가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정고점은 찍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추가적인 부분은 정고점 돌파 이후에 좀 노려보는 전략.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정고점까지 얘기 드렸었는데 정고점 부분에서 청산하시고 한번 보시는 건 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고점 직전에서 또 청산을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 돌파 이후의 전략까지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차트로 또 기술적 분석과 매매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역시나 구리 함께 보고 계시죠? 네. 네. 자, 일단은 구리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는 네. 가는 방향대로 거래해야 됩니다. 아, 순서 추정이네요, 진짜. 가는 방향대로 거래해야 됩니다. 구리를 막지 마라. 반대 매매가 크게 크나요? 움직이 난다. 진짜요? 네. 구리는 특히나 우리가 매매할 때, 자, 상품별로 특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구리가 가장 크고, 오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 추종을 확실하게 따라야 하는 게 구리입니다. 왜냐면, 구리는, 갈 때, 일단은 호가를 굉장히 빠르게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다른 상품들보다도
좀 더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지수 아까 뭐 여쭤보셨지만 만약에 지금 구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구리는 특히나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도 포인트 잡으면 안 됩니다. 구리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구리가 여기서 더 간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9월 5일 고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9월 8일 고점도 있지만 네. 순식간에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그대로 이 상승 파동으로 봉을 길게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와요. 이거 보세요. 밑에 떨어진 거 보세요. 9월 8일 날. 자, 우리가 항상 구리를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다른 상품들처럼 지지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여기서 지지할 거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세요. 9월 8일 날 봉이 확실하게 그거를 깨줬죠. 만약에 우리가 지지를 잡는다면 다른 상품들처럼 9월 8일 날 내려왔었을 때 이 3.1150선 이 부분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잡을 수 있는데 그대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평선 다 돌파했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구리는 상식을 좀 많이 깨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지지대를 섣불리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지대가 부셔지면 더 크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대로 밀고 가겠구나.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세요. 네. 시장의 순응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구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순종을 하면 매매 포인트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제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 어제 매매 포인트 어떤 식이냐면 보세요. 네. 자, 10월 5일에 일단 크게 올라갔죠. 봉을 하나 크게 올라가면 항상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고 조정을 한번 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다시 고점을 뚫었죠. 몸통이 지금 선 그어진 3.0500 부근인가요? 이 네. 부근의 고점을 3.0560이죠. 네, 그 네. 전날 걸 네. 뚫고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다음 날 어제 10월 11일 날 시가가 어떤가요? 3.0640이요. 예, 0640인데 그저께의 10월 10일에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추세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시가가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밀렸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밀린 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죠? 네. 어제 시작하고서 내려간 다음에 그대로 고점 그저께 거 돌파하고 그대로 쭉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죠. 시가가 이제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세 연장선상을 봤을 때 밀렸을 때 매수를 들어가고 그대로 고점 돌파한다고 보면서 그대로 쭉 돌파했을 때 이제 분할로 청산한다는 겁니다. 구리는 이렇게 추세 추종으로. 네. 시가가 그 종가보다 위에서 이렇게 그 파동이 계속 상승 파동일 때 시가가 일단은 상승 갭이 나왔을 때 일단 눌렸을 때 매매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마스터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상품의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그 한 특성을 가지고 여러 종목에 같이 적용을 한다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겠어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구리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속보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죠. 파웰 연준 이사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기 회복이 마침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통화정책 정상화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이어야 된다. 통화정책 자체도 점진적이어야 된다라는 발언이고요. 브레이드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 목표를 높이는 것은 어렵고 또 불확실성 점증 가능하다. 거기에 물가 목표 미달성 지속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쏙쏙들이 말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발언들이 많죠. 오늘은 약간 비둘기적이네요. 네. 어제 좀 매파적으로 살짝 갔으니까 네. 오늘 좀 다시 비둘적으로 좀 해서 지수가 다시 살짝 저점 찍고 올라왔던 이유도 이런 발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경기 상승세인 거 맞습니다. 상승세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속보로 나왔던 파월 이사가 했던 얘기가 연준 위원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죠.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계속될 거다. 현실화될 수 있다. 현실화될 수 있다. 상당히 낭만적인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금리 인상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쉽게 벗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 수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가장 선두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머징 마켓 쪽도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구리가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허펜시라고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중국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3대 혈연 관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현지 호적이 없는 사람은 주택 구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 수요가 아직도 건설 경기 인프라 수요가 상당히 좋다. 네. 그걸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두산인프라코 같은 이제 중장비 굴삭기 업체가 중국에서 지금 계속 판매량을 배로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따지고 봤을 때도 중국 자체가 상당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경기 수요는 상당히 괜찮다. 최근에 현재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먼저 선제로 반영해서 거품이 꼈을 수 있고요. 근데 아직 그 거품이 아직 이게 줄이면 확 없어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살짝씩 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연준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또 분석해드렸는데 뭐 마스터님도 한 말씀. 네. 일단은 지금 구리를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통해서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포인트는 제가 안 잡아드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요약을 해서 오늘 노리지 마시고요. 오늘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아까 말씀한 그대로예요. 자 오늘 종가가 끝나는 가격이 있을 거고 대략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종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3.1320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종가보다는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리 위에서 시작을 하고 밀렸을 때 그대로 종가보다 더 위의 가격에서 시작하고 밀렸을 때 매수를 해서 3.1500 라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구리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조정을 하거나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상방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사실 매매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조정 구간 나오는 거를 그대로 보시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니까 내일은 하나만 노리세요. 그냥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시가가 떴을 때 3.1500까지 일단은 노려라. 매수를 해서 그것만 일단 노리시면 될 거예요. 한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노리면은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다른 상품에 눈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노려라. 지금 올라가는 라인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3.1500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시가에 대해서 뭐 조정이냐 혹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냐를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의 시가가 오늘의 종가 이상으로 또 떠서 시작을 할 때 그 부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1500까지에 대한 공략 포인트 말씀을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시간이 또 2부 마지막 말미에 가고 있는데 문자로 또 상담을 보내주셨어요. 끝자리가 769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지금 막 온 문자 입니다. 콘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매수 진입 중입니다. 라고 농산물 쪽에서 또 오랜만에 콘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자, 콘에 대해서 이제 매수 쪽으로 일단 진입 예정이고 이 매매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진입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빠르게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일단 지금 시간이 최근 바로 보내주신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함께 보시면서 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콘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세거든요. 그럼 일단은 오늘 봉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매도하셨다고 그랬나요? 매수 진입 중. 매수요? 아, 네.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분들이 금융상품 뭐 이건 해외 선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주식을 하든 해외 선물을 하든 일단은 추세 추종형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매매고 손절도 쉽게 할 수 있는 매매거든요. 근데 항상 주식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많이 내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니까 일단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심리가 정말 네.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 대다수예요. 제가 주식 상담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지만 맞아요. 네. 대다수가 하락 추세 패턴들을 많이들 매수를 하세요. 좋아하시고 네. 또. 왜냐하면 싸니까. 이유가 네. 싸니까니까. 올렸고 네. 쌌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네.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계속 봤던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6,000원 정도 하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더 내려갑니다. 막 3,000원까지 내려가고 그럴 수 그죠. 있거든요. 네. 그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확연하게 하락 추세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보세요.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런 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읽을 줄 완전 알면 역배열이네요. 예, 역배열이고 네. 이평선이 이제 거꾸로 배열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상승 방향이 아니라 하락 방향으로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세요. 오늘도 상승을 좀 했어요. 하지만 위에 이평선을 맞고 그대로 또 하락하는 거죠. 네. 반등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상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석적인 매매 방법이고 자, 일봉을 봤었을 때 이렇지만 또 일봉 지금 이 내려가는 게 또 지금 저점이 최저점이 344.2잖아요. 네. 8월 31일 날. 네.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뭘로 보냐? 더 큰 봉을 보세요. 주봉 보세요. 보세요. 지금 현재 저점 그렇네요. 부분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반등을 지금 나왔고 8월 달 28일 그다음에 10월 2일 한 2달 정도 되나요? 네. 두 달 동안에 반등을 줄 만큼 준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 한 파동 내려가고 이 파동은 반등이 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추세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에 또 다시 내려가야 된다. 3파동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제 심리를 알죠. 만약에 이 지금 8월 28일에 저점에 왔으니까 이게 일단은 맞고서 지지해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 8월 28일에 저점까지 못 갔지만 그 이전에 9월 11일 그 주, 그 다음에 또 9월 18일 그 주에 이미 그 부분까지 맞고서 지지를 한 번, 두 번이나 올라갔어요. 세 번째는 깹니다. 우리가 3법칙이 있어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릴 때는 그 지지선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깨질 확률이 더 커요. 만약에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조금 오늘 해서 조금 올라갔더라도 이건 하락 추세의 연장선상입니다. 네. 그래서 월봉도 볼까요? 네. 무섭죠. 네, 월봉도 보세요. 무섭잖아요. 내려왔다가 반등 좀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직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못 본 케이스예요. 네. 추가적으로 네. 좀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물자산, 코인 같은 거 대표적인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인데 실물자산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실물 경제요? 실물자산이 나한테 좋을 때 실물자산. 네. 그건 바로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금리가 네. 하락기, 금리 하락기에 좋은 거죠. 왜냐? 금리가 하락하면 굳이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실질 인플레이션을 대체 못하면은 이 돈에 대해서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년 이때 대표적으로 실물자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 농산물 가격들이 상당히 많은 장기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 7월 이후에 7월에 일시적으로 한번 움직였어요. 한번 움직였는데 우리 해외 선물의 신 대회할 때 네. 대표적으로
어느 그 마스터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분 같은 경우가 많이 수익을 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좀 움직였던 겁니다. 움직였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 지금 시기가 왔죠. 네. 금리가 오르게 이러면 화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금리가 앞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방향이 잘못 타져 있다. 지금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은 좀 방향적으로도 맞지 않다. 선호하는 심리상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하루에 5끼를 먹질 않아요. 만약에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거 하나씩 더 살 수 있어요. 노트북도 하나 좋은 거 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다 그래서 밥을 5끼를 먹질 않거든요. 6끼를 먹거나 옥수수를 2배를 더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저점 부근까지 왔잖아요. 이거를 뭐 오늘 당장 뚫지는 않더라도 또 다음 주에 뚫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량을 좀 줄여라. 다 한 번에 지금 일단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상 물량을 좀 줄여서 좀 대응해라. 네, 좀 요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 진입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콘에 대한 전략, 접근 전략을 또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물량 축소를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잘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51분, 2부도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속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했네요. 또 디플레 위험이 대부분 사라졌다. 자, 거기에 경기 회복과 그리고 물가가 목표로 돌아가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기에 대한 부분 또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디플레 위험이 대부분 사라졌다라는 부분과 경기 회복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잠시가 아니죠. 11시 반에 또 22에서 또 발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해서 저희가 내일장에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상품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외 선물 상담이죠. 해외 선물 상담도 꼼꼼하게 전달 도와드렸는데 박노준 마스터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너무 좋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오늘 종목은 골드를 포인트를 안 잡아드린 것 같은데. 골드요? 네, 골드요. 그렇지 않나요? 네, 골드에 대해서는 잠깐 아까 리뷰해 주셔도 돼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골드로 수익을 지금 봤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나도 골드 지금 매도해야 할까? 지금 그런 게 매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도했을 때는 매도지만 지금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도를 보시면 안 돼요. 네. 아까 그렇게 제가 수익 났다고 해서 이제 나도 한번 매도해볼까? 아까 박노주 그 마스터가 매도해서 수익 냈으니까 하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미 찍고 올라왔잖아요, 골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저점 확인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골드는 지금 일단은 약간 이제는 박스권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 보시지 말고요. 사실상 골드는 박스권 매매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박스권 매매. 위로 올라갔을 때 한 97 선상에서 매도 진입을 그 97 이상에서 매도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1293.5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박스권 매매 올라가면 97 선상 매도 93.5에서는 매수 꼼꼼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스터님이 리뷰를 해주시니까 역시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정말 애정하는 마스터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항공모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항공모함에 이제 태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 항공모함에 타시고 그 옆에 이제 이지스 사람들이 호응하고 정말 설렙니다. 여러분들을 태우고 이제 항해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너무 벅찹니다. 그러면 그 항공모함 저희 신세계에 자주 또 출연을 해주세요. 항공모함 이제 띄우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가격대입니다. 1297달러 이상으로 그 부분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효하고요. 아래쪽으로 가격대는 1293.5달러 부분 매수
포지션에 대한 박스권 매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저희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앞으로 한국모험을 책장한 박노준 마스터님 더욱더 큰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도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간단하게 뒤에 이제 5일 재고 발표가 있는데 5일 재고 발표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어제 API에서 원재료가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서 좀 밀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갭 차이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진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박노준 마스터 나온 날에 단 한 번도 박노준 마스터가 손실거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수익을 냈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결국 쉬운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박노준 선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생방송으로 나오셔서 실시간 리딩 모의 투자를 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000 되지 않나요, 오늘? 그렇죠. $1,000. 1시간 만에 $1,000 수익을 또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코너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던 시청자분께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네. 자, 그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저희 2부에서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